이 정도면 끝난 겁니다.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청문회에 나왔다고요? 공영방송 사장 이전에 기자자질조차 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체 왜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한국공영방송 사장으로 앉혀야 합니까? 단체로 수신료 거부를 해도 모자랄 판 아닙니까? 모두가 카톡 내용에 집중하는데 저는 이 카톡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카톡을 보낸 사람의 평소 태도는 어떤지에 관심이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국공영방송 수장과 오른팔들로 앉히려고 한 게 누굽니까? 윤석열 정부입니다. 청문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힘의원 나부랭이들은 벌써부터 박장범한테 알랑방귀 뀌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장면들이 바로 그 근거가 될 것입니다. 후보자가 선택된 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파우치백, 조그마한 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순화하면서 임명권자의 어떻게 보면 눈에 들어가서 어떤 간택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하여튼 뭐 남녀 차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나이라면 그런 결기는 있을 수 있죠.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뭐든 뭐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제부터 제가 계속 여쭤봤습니다만 왜 사장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충분히 저를 설득력 있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부터 그 청문 요청서도 제가 꼼꼼히 한번 봐봤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제출하신 경영 계획서도 좀 꼼꼼히 봐봤습니다. 여기 어디를 봐도 KBS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 사장이 되겠다라는 게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인한테 직접 어제도 여쭤봤습니다마는 특별히 뚜렷하게 내가 이 사장을 해서 뭘 하겠다를 제시를 못 하세요. 심지어는 박민 사장이 실제 이제 한 1년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네. 1년밖에 안 됐으면 이제 겨우 업무 파악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박차를 가할 그런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갈아치워야 될 정도로 뚜렷한 어떤 박민 사장의 과오가 발견됐느냐 아니면 과오를 이야기해달라라고 해도 못하십니다. 맞죠? 내가 박민 사장이 뚜렷하게 뭘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저거는 고치겠다라는 그런 거 있습니까? 박민 사장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가하시라는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어떻게 보면 회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면 1년 정도밖에 안 하신 분을 내가 저 갈아치워야 되겠다고 하는 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적어도 3, 4년은 해봐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이제 겨우 기한에서 성과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 후보자님도 사장님이 되신다면 1년 만에 뭘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을까요? 1년 만에 무슨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임명권자가 갈아치웠을 때는 뚜렷한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여쭤본 것도 없고 여쭤봐도 특별하게 답을 못 하시고 청문 보고상에 봐도 요청 보고상에서 봐도 KBS가 혹시 보도 전문 채널인가 의심할 정도로 보도의 공정성 이런 이야기만 잔뜩 하십니다. 그리고 KBS에 근무한 게 30여 년 돼서 그 경력을 높이 산다. 이 정도입니다. KBS가 보도 전문 채널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니죠? KBS가 정확하게 뭡니까?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이 뭘 하는 겁니까? 제가 보면 공영방송이라는 거는 너무 벙벙한 이야기고 디지털 시대에 지금 가장 맞는 이야기는 콘텐츠를 생산해서 유통시키는 어떤 기관입니다. 다만 공공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방송사라는 거죠.
사장이 되면 그 컨텐츠를 어떻게 생산해서 유통시키면서 KBS를 보다 국민이 신뢰받고 재정이 안정적인 이런 기관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미 있었어야 되고 그 고민이 경영계획서에 계속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한 달 정도 이걸 준비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심지어 한번 보실래요? 9페이지 경영계획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은 없습니다. KBS 전략 방향해갖고 5개를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3번하고 4번은 똑같아요. 유익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4번도 유익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그 오자가 나서요. 나중에 바꿨습니다. 바꾼 겁니까? 이거 오자입니까? 뭘로 바꿨습니까? 다른 내용으로 똑같은 게 들어가서요. 도대체 여기에서는 제가 찾을 수가 뭐가 없어요. 네, 의원님, 저희가 아니,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콘텐츠, 네.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나이라면 난 뭐 성차별 발언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들어가서 박민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요거는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 라는 결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제가 여쭤봤죠. 박민보다 뭘 더 잘할 수 있느냐? 이야기 못 하세요. 박민은 내가 평가할 수 없다. 평가도 못 하시면서 어떻게 이 사장 자리를 지원해서 그 사람을 밀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오기와 결심이 있었으니까 밀어내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심지어 박민 사장은 같이 앵커로서 사장으로 모셨던 분 아니세요? 그런 분을 밀어내려고 했을 때는 그만한 결기가 있고 뚜렷한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인간관계상 의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의리까지 저버리면서 할 정도면 공익이 훨씬 크다. KBS를 내가 제대로 앉혀놓을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하겠다. 나는 사장이 단순히 목표가 아니고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수단으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 있어요.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똑같다는 거거든요. 수단으로 안 여기고 수단으로 여기고 그거를 통해서 KBS를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말씀에서도 안 보이고 경영계획서도 안 보이고 청문 요청서에서도 안 보입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뭘 믿고 사장을 저희가 오케이를 해드려야 됩니까? KBS 사장이 간단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하신 말씀 해보세요. 네, 우선 의원님께서 이 공영방송 KBS의 중요성과 그리고 얼마나 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그 열변을 토해주시고 그 진정성을 제가 감동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무겁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박민 사장과 제가 이렇게 밀어내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은 후보자 입장에서 이사회의 심사와 표결을 거쳐서 사장 선임이 됐습니다. 제가 군대를 짧게 갔다 왔기 때문에 24살에 KBS에 입사했습니다. 첫 직장이고요. 30년 동안 여기서 거기까지 계속 하시죠? 일했어요. 더 들으시겠습니까? 개인 저 스토리까지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까지 하십시오. 띄워보세요, 화면. 저기 보니까 KBS 김성주라고 써 있습니다. 그 밑에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네요. 위로 올려보세요. 전화번호 나오면 안 되죠? 예. 자, 이 인사청문단 직원 누굽니까? 이래서 자료도 안 주고 이거 전략입니까? 박장범 후보자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후보자 전략입니까? 아니 제가 받은 이틀 동안 받은 끝나고 나서 조언은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제발 말 좀 줄여라였습니다. 답변 안 하기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저는 답변을 최대한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줄이라 그래요? 저 용산에서 줄이라고 연락 제 왔어요?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친구들이요? 제가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논점 제가 흐리지 마시고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이 가는 게 그냥 아니라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답변 안 하기 전략이 이게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야당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 하고 그랬습니까? 이거 누군지 찾으시죠? 김성주 기자에게 저기 시간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위원장님 저 이제 화면이 뭐 어떤 화면인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인사청문단 직원이 네, 확인을 좀 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KBS 김성주 기자 맞죠? 예, 야당 반장입니다. 야당 반장에게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게 찍힌 거예요. 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명, 저 박영춘 단장 어디 있어요? 예, 예. 이거 누구예요? 몇 명 나와 있어요, 지금? 인사청문단 직원. 몇 명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는 4명 있고요. 네, 밖에 또 있습니까? 밖에 또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아, 지금 왜 이러세요? 답변 안 하기 전략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단장이 몇 명 나왔는지 모르겠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기 스태프들이 저희 직원들이 좀 사무실하고 오가는 인원들이 있어갖고 저도 정확한 숫자를 좀 파악하고는 있진 못합니다. 아이고, 그 3명 조직이 이상 있는 건 망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셋 중에 하나예요? 누구예요? 지금 빨리 자백하세요. 누구예요? 저도 저 내용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서요. 저기 누군지 4인간 나눈 대화라서 제가 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2분 드리겠습니다. 그 야당 간사라고 지칭된 그 김성주 기자는 지난번에 그 박민 사장 저 10월 14일로 기억하는데요. 국정감사 기간에 보도본부장을 4시에 KBS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저한테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와서 얘기했던 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상부에 보고를 하는 역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김성주 KBS 기자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원활한 3일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의결해야 되나요? 예, 의결해야죠. 네, 또 언제까지 뭐 확인해서 밤 12시 내일 아침에 확인해 줄 거 아닙니까? 이게 전략이었잖아요. 더 무시 전략. 답변 안 하고 무시하고 시간만 때우자 전략. 이걸 전략이라고 세웁니까? 아니요. 지금 간사 대행이시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성주 기자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왜 안 해요? 보도본부장이 민주당 도청했던 기사잖아요. 고대영 전 사장이 사장이 그 노처예요? 그럼요, 민주당에 대해서. 직접 와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도 모르시니까. KBSN 자, 이거는 지금 저기 앉아 계신 분이에요.
네, 이건 사인 간의 대화 운운하지 마십시오. 말장난으로 인사청문회를 우롱하고 있어요. 이게 전략이라잖아요. 답변 안 하기가. 이게 사측에서 야당 반장과 인사청문단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지금 공유하고. 정말 한심합니다. KBS도. 그러니까 기미가요나 틀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밖에서 보고 있겠죠? 스스로 나타나서 후보자 더 당황시키지 마세요. 저는 이제 기자 좀 봤는데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인지 아니면 평가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이거 기자님들이 기자가 아니에요. 인사청문단과 기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사진 찍은 사람이에요. 사진 찍은 사람 누군지 몰라요. 저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 또 물타기 시작입니다. 자, 의결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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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드릴게요. 2분 드릴게요. 근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뭘 드립니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질문하고 답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괄 질문의 방식은 질문과 답이고요. 그다음에 일괄 질문하고 답변한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토록 되어 있는 게 국회법에 있는 인사청문회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가 3일까지 되게 된 배경은 후보자의 성실하지 못한 답변과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한 것에 대한 그 야당 쪽의 그 국회법 준수에 대한 게 지금 진행되는데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행동을 지금 사장 후보자와 KBS 측과 인사청문회 팀에서 주고받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KBS는 특별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나를 찍었던 또는 나를 추천해 주었던 사람의 방송이 아닙니다. 국민의 방송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옛날에 국영방송, 박정희 시절의 국영방송이 아니고요. 박정희 시절에서 국민에게 돌려준 국민의 방송이라는 점을 몰각하지 말고 지금 그 사장 후보께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밝히시고요. 이거 지금 보도된 거예요. 밝히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참고인으로 채택해주는 표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좀 밟아주세요. 하세요. 중요하지 않다는 분의 얘기를 네, 그러니까 제가 안 들으려고 했던 건 이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분 얘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1분 30초 드리세요. 아니요, 1분 30초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인사청문단의 직원인 모양인데 그래요.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나가고 있음. 이게 아마 박장범 후보자가 이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 박장범 후보자의 전략이 이렇게 트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청문회단 입장에서는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야당 의원들께서 굉장히 물고 늘어지기 전략을 구사하듯이 답변하는 측에서는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아니 웃지는 말고 답변 안 하기 전략. 아니 그거랑 똑같아요. 이진숙이 아픈데 아파서 청문회 못 나오는데 대통령 앞에 가서 임명장 받으니까 좋아서 통증을 못 느꼈다 그 수준에 지금 옹호세요. 그때 그 발언 하셨잖아요. 좋아서 아픈 걸 까먹었다고. 본인이 말씀하셔놓고 무슨. 안 하십니까? 여기 없습니다. 기억하겠습니까? 속기록 찾아서. 고문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요. 고문은 전두환 정권에 했던 자, 지금 신성범 위원님 말에도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니 이건지 저건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이 김성주 기자이기 때문에 김성주 기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할 터이니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예, 준비하시고요. 뭐 책임을 묻는 질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 문자 대화에서 답변 안 하기 전략은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잠깐 시간을 주신다면은 아니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이유는 그 팀장이 잠깐만요. 노정면 의원님, 요거는 중단하고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시간을 좀 드리고 이따 7분에서 다시 시작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하시 설명하세요.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님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 못 해드렸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낸 그 기자와는 개인적인 그 좀 관계가 있어가지고 몇 번 부서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별로 뭐 그런 걸 요청한 적이 없는데 저한테 계속 그런 문자를 좀 보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고 저는 뭐 김성주 선배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그 후보자 뒤에 앉아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뭐 쪽지를 건네거나 이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달할 수 없었고 실제로 전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원래 그 사진을 봐도 제가 답변하지 않은 곳이 있었죠. 저는 후보자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중하느라고 계속 정신이 없었던 상황인데 그런 문자 일일이 제가 답변하거나 그것을 어떤 액션을 통해 가지고 후보자한테 전달하려고 노력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도대체 이 선배한테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 예, 만약에 그렇게 제가 없는 전략을 쓰신 거예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를 아예 답변하지 않는다?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모 기자한테 네. 없는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자를 보내면은 그 이후에 저에게 더 이상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경청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으로 선배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면은 그 다음에도 또 저한테 문자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하십시오. 7분 드리세요. 요는 그 김모 기자가 KBS 현직 기자이고 현재 지금 취재를 하고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야당 반장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 순서 바꿔가면서 윤한홍 의원 징계 요구안 제출하고 왔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명태균 씨를 회유하고 증거인멸하려는 시도를 윤한홍 의원이 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 사실관계를 윤한홍 의원이 인정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런 거 취재해야 될 사람이 지금 청문회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다른 거 다 떠나서 업무 시간이고 지금 후보자는 KBS 사장도 아니에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구성원들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내부에서 정파적인 이해가 엇갈리는 실질적인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에요. 지금 박 후보자가 낙마하면 다른 분이 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중립을 지켜야 할 다 떠나서 회사 일을 해야 할 기자가 현직 지원이 지금 사장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조력을 해요? 박 후보자가 지금 만약에 사장이면 그런 직원은 징계해야 하지 않습니까? 입장이 없어요? 아니 통상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그 고유의 징계 업무가 대상이에요, 있고 아니에요? 적절해요, 아니에요? 그 문자 단순한 카톡 그 자체만으로는 징계까지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만하세요. 그 문자 하나를 보내려면 내용을 듣고 있어야 되고 내용을 듣다 보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요. 카톡 속에 오빠 누군지 아직 모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명태균 씨 얘기 듣고 믿으라고요? 그걸 지금 청문회 임하고 있는 사장 후보자한테 전달하라고? 내용도 말이 안 됩니다. 야당 반장에서 빼십시오. 여기 그럴 수 있는 입장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KBS 정치부 인사는 보도국에서 알았습니다. 후보자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인사권도 없잖아요. 인사권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보도국에서 인사합니다. 동쪽 임명동의제 폐지했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답변 잠깐 세워주시고요. 무슨 질문했는데 대한 답변이에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정치부 기자에서 빼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기자는 여기 뒤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라고 했지 제가 후보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 정도도 모르겠습니까? 이게 질문으로 들렸어요? 지적한 거예요. 지금 이 사안의 문제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파우치 대담 국민이 첫 번째로 의아해하고 가장 먼저 심각하다고 생각한 문제 PPT 띄워주십시오. 의전과 경호 명품백을 전달한 사람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왜 그랬을까요? 후보자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까? 그 당시에? 판단 없이 그냥 질문만 던진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이 보안 속에 지내는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해서 네. 이 손목에 네. 녹음 장치와 촬영 장치가 달린 채로 들어갔다는 게 저는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 그리고 보안 검색이 허술했다. 네, 그렇죠. 네, 그 문제가 본질이라고 보신 거죠? 저기에서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네, 또 다른 본질이 있다는 점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최 목사가 거기에는 왜 갔을까요? 그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김 여사는 검증을 이미 했다고 판단하고 있었죠. 안전한 분이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불렀겠죠. 약속을 잡고. 김 여사가 부르면 신분 검증 필요 없어집니다. 보안 검색 허술해집니다. 이런 시스템의 부재, 시스템을 넘어서는 김 여사 개인의 판단, 이것이 의전과 경호 문제를 지적할 때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5월 10일 취임식에 최 목사가 참석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기사로 봤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그 부분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김 여사가 초청했습니다. 나아가서 취임식 당일 있었던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만나기 정말 힘든 분들만 간다는 그 공식 리셉션장에도 최 목사는 초청돼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사로 봤습니다. 그것도 정부의 공식 초청장을 여사 초청 몫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정부가 초청장을 발부를 하면서 검증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각에 따르면 이게 나랍니까? 그래놓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 김 여사를 비판하고 김 여사의 개인 의견이 정부 시스템을 능가해버리는 이 현실을 짚어줘야 되는 거죠. 그것 빼놓고 무슨 이런 내용이 대담에서 전혀 해명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담을 파우치 대담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앞선 질의에서 부작위에 의한 편향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후보자도 이미 알고 계시고 질문자가 묻지 않으면 묻혀져 버리는 그런 것들. 지난 2월 대담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물품의 어떤 성격 이것은 고사하고 어떤 것들을 받았는지 어떤 절차로 받았는지 가액도 품목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우치, 조만한 백. 김건희 여사의 입장 표명 필요성에 대해서도 무시돼 버렸어요. 대담이 이루어지던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질문해야 될 사안들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대담 직전에 벌어졌던 입틀막 사건들. 언론인이 그런 걸 안 물어봅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온 나라가 그야말로 언론까지 동원되다시피 해가지고 힘을 모았는데 실패했으면 거기에 대한 입장 정도는 물어봐야죠. 윤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을 빼는 일관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박장범 앵커의 대통령 대담은 파우치 대담이 1분 더 드리세요. 그 파우치 속에는 상품명이냐 뭐냐 이게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건 대통령을 위한 헌정이었습니다. 대통령에 잘 보이기 위한 KBS의 몸부림이었고 앵커 박장범의 자기 부정이었고 그 결과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상품명이라는 소리로 모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정말 자격이 없음을 되돌아보시고 물러나십시오. 제가 하도 언론노조 하니까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평가해 주시는 가치노조의 성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염치가 있으면 사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에 모든 정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상주하는 기자로서 정치의 균형 채널을 대표하여 한국이 항상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의 균형 채널이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